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요, 외국인 수급에 따른 시장의 변화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사실 우리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외국인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을 담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러한 종목들을 왜 담고 있는 것인지 오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외국인이 좀 돌아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매수 금액이 좀 늘어났기 때문인데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 금액이 어느 정도 좀 잡히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 우리 정시를 분석할 때 중요한 게 기관도 있고 개인도 있지만 외국인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해 규모도 적지가 않고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시에 주는 영향은 일파 아니 만파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왜 돌아올까라는 것을 오늘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 7월만 놓고 봐도 2조 3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건 상당 규모예요. 상당 규모고 우리가 이전에도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이 정도의 규모의 뭐 순매수를 하는 적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이 정도 돌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게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우리 정시의 낙폭이 크다 보니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 그리고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외국인이잖아요. 개인들은 그냥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때 이것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채워 넣을 수 있는 쪽이 기관보다는 이제 외국인일 가능성이 큰 것이고 또 그동안 우리가 계속 고심했던 것이 뭐 고환율이었습니다. 그죠. 환율이 계속 뭐 그렇다고 해서 낮아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큰 폭으로 올라가던 것이 조금 진정세가 됐다. 예측 가능해졌다. 이렇게 되면서 외국인이 다시 매수로 돌아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외국인 매수가 몰린 분야는 뚜렷합니다. 다시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선택과 집중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디를 선택하고 있느냐. 오늘 또 재차 3차 강조해서 말씀드릴 텐데 지금 현재의 가치, 수요도 있고 미래 가치도 있고 실적도 좋은 쪽. 그러니까 이른바 왕건이를 잡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쪽에 매수를 하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한국 방한할 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용 부회장 반도체죠.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 자동차죠.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은 미국으로 가서 물론 만찬할 때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긴 했지만 미국에 가서 직접 투자하겠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겠다. 이 민간 기업으로서는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2차 전지죠. SK는. 그게 이렇게 물론 반도체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명확해진 거죠. 다시 돌아온 외국인이 잡는 것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분명한 왕건이를 잡겠다. 이 부분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죠. 사실 대외적인 이 여건 자체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시그널인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시장이 내려간 것보다 기업의 가치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왜 도대체 돌아온 걸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한미 간의 금리도 역전됐어요. 미국이 2.25에서 2.59, 우리는 2.25니까 역전됐잖아요. 그럼 와르르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본적인 우리가 배우는 항상 공식도 그렇고. 그죠. 아니 미국의 금리가 더 높은데 왜 안 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도 우리가 세 차례 정도 금리 역전이 있었는데 그때 그러면 와르르 빠져나갔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공식이 아니라 이 주식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 예외적 변수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미국 정시가 안 좋다면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정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미국의 투자자들이나 기관이나 또 개인을 보더라도 우리 시장에 굳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미국으로 금리가 높으니까 그래도 그죠. 나갈 수밖에 없는데 미국 정시가 좋으니까 미국 정시가 좋으면 우리도 긍정적으로 영향받는 경우가 많죠.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네 글자가 투자 여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시가 좋으니까 미국의 일부 지분을 처분해서 처리해서 한국 시장, 신흥 시장에 우리 시장 좋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기업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이 안도 랠리, 베어마켓 랠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미국 정시가 좋으면
우리 정시에서 굳이 돈이 빠져나갈 이유가 없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함께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글로벌 반도체 투자 심리, 우리 항상 필라델피아 지수 이야기하잖아요. 좀 이 지수 자체도 그렇지만 투자 심리 자체가 그죠. 개선됐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적어도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올 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 전문 주식 용어는 아니지만 눈에 봤을 때 선명한 그 종목들은 잡으려고 하는 매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사실 한국에서 가장 수출이 잘 되는 게 반도체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네. 어제 수출입 지표 자체는 조금 부진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십시오. 보통 같으면 증시도 지금 펀더멘털이 허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수출입 지표 자체가 우리가 무역 적자 상황이다. 그러면은 증시가 꺼져야 맞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안고서 간다? 그건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지금 증시 자체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지만 그걸 뚫고 나갔다는데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수출입 지표가 부정적인 것도 안고 나가는 우리 증시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게 7월 달 수출액이 607억 달러다. 그런데 지금 수입액은 654억 달러니까 무역 수지가 46억 달러 이상이나 적자예요. 이 정도가 되면은 일단 많은 우리 코스피 상장 기업들이 수출과 관련돼 있고 수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일단 주저앉아야 되죠, 살짝.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여건 자체가 글로벌 환경이 썩 나쁘진 않다. 이건 왜냐하면 수입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 첫 번째 뭡니까? 유가 때문에 그죠. 그렇잖아요. 또 환율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예측 가능하게 진정돼 간다. 유가도 좀 내려왔고 뭐 유류세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래서 4월 이후에 계속 넉 달 이상 이제 적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넉 달 동안 적자가 되고 있는데 누계액만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초점을 맞출 것은 무역수지 적자다. 이렇게 단순 지표가 아니라 이 지표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지표 상황에서도 우리 정신은 일단은 뚫고 나갔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만큼 아주 건강하거나 뭐 호황세의 불마켓, 황소 시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뿐만 아니라 글로벌 환경 자체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데 더 우리가 눈여겨보고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막 반길 만한 우리가 이제 지난해 상반기 한참 좋을 때만큼 올라온 건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씩 정말 이게 살얼음 긋듯이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다는데 우리가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죠. 일단 뭐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한국만 안고 있는 리스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강달러 기조라든지 유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충분히 들어올 만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조금 괜찮습니다. 특히나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맞습니다.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 특히나 중국 안에서의 경쟁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럼요. 실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깜짝 놀랄 사항들이 물론 뭐 버스 타시는 분들은 잘 알 텐데 중국에서 지금 우리가 수입해온 버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 아세요? 전기 버스 중에서 하이어를 비롯해서 중국에서 수입된 버스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경쟁력이 적어도 이 배터리로 작동하는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버스에 대해서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 바이두도 그렇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중국 이슈입니다. 자, 우리 기업 중에서도 이 중국과의 거래 관계나 중국 변수를 좀 플러스 요인으로 안고 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리오프닝 주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주식은 하여튼 중국 시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왜?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률도 상당히 지금 상하이 봉쇄, 베이징 봉쇄 때문에 더뎠는데 올해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시진핑이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자, 정치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긴장 관계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경제까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월 아시아 주요 정시도 보면 대만을 제외해서 일자리 상승이 됐다. 대만도 최근에 좀 정치적 이슈가 있어요. 미국의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이 대만 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또 긴장 관계 있는 것이 대만인데 대만을 제외하고는 다 좋았다. 특히 이제 중국은 중국 변수라는 것을 우리 기업의 투자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 정부 경기 부양책을 기대감이 상승하는데 지금 거의 유일하게 양적, 뭐 일본이 계속 꾸준한 엔저였고 중국은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그만큼 목말라 있다.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일본도 뉴욕 증시 영향을 받아서 2개월 만에 약 최고치로 올라왔다는 점은 적어도 이 아시아 증시도 좋은 이게 글로벌 환경 자체가 확 좋아지진 않았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의 3분기가 정점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아시아 증시가 살짝 올라올 수도 있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굿모닝 세븐에 출연하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지금 진짜 걱정해야 될 거는 유럽 쪽이다. 그렇죠. 유럽 경제가 정말 어렵다라는 예. 이야기를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 증시, 유럽도 경제 상황을 만만히 호락호락하게 절대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쟁 상황 속에서 유럽이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쁘지가 않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유로 스톡스 자체도 지금 50지수도 4그레일 연속 상승세다.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세계대전 생각하면 쑥대밭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과연 그런 상황이냐? 오히려 폴란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 무기를 더 사가요. 그죠. 20조 원 정도. 그래서 방산주 쪽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그 이야기는 유럽이 뭐 그렇게 우리가 안심할 상태는 아니지만 유로존의 GDP를 보면은 에너지 우려에도 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급받으니까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지속되는 에너지 위기나 또 코로나 확산 이런 부분들이 우려는 되지만 정말 심각하게 유럽 자체가 정말 블랙아웃이 올 정도냐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은 글로벌 경제 상황 자체가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네. 큰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을 조금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을 담았냐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2차 전지,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를 담았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들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외국인이 또 계속해서 확실하게 뚜렷하게 확인이 될 수 있는 종목종이나 산업업종 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먼저 타 있다가 네. 외국인이 오게 되면 말 그대로 그거는 이른바 우리가 주가 서핑이 되는 거죠. 서핑을 해서 양양 가서 서핑할 생각하지 말고 주식 종목 서핑을 하시면 되죠. 서칭이 네. 아니라 서핑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나 에너지화학이나 그러니까 업종 지분율을 꾸준히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확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10번, 11번 이야기를 드려야 기회 이제는 기억이 되니까, 저장이 되니까 생활 소비재도 그렇고 경기 방어도 그렇고 커뮤니케이션 업종 쪽이 간데 IT 쪽은 지금 아니라는 거 우리가 조금 확인은 할 수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쪽은 아니라는 거. 그러면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지분율이 변동된다. IT 가전이나 화장품이나 의류 완구 좀 구체적으로 보면 반도체나 자동차 호텔 레저 쪽은 호텔 레저 쪽도 그래요. 지금 당장은 좀 뭐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살아날 수밖에 없고 외국인들도 이런 종목들 여행 이제 조금 더 환경 자체가 여건이 괜찮아질 쪽에는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분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은 뭐 리오프닝 그리고 에너지, 바이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네. 하겠고요. 그렇다면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가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 어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오늘은 머릿속에 최태원 기억하세요. SK 회장 최태원이 미국 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못 만났어요. 그런데 영어 잘하더라고요. 최태원 회장이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랑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회의를 끝나고 백악관은 회의실을 떠나는 이 최태원 회장을 발코니까지 나가서 손을 흔들어요. 그럼 미국 대통령이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이야기는 자기도 밀어주겠다 이거예요. 자기 지지율을 위해서, 재선을 위해서. 재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나온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어디에 신경 쓰고 있느냐. 바로 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도 있지만 또 하나 2차 전지 쪽이죠. 그러니까 2차 전지에 그럼 SK 이노베이션 보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미 알려져 있는 쪽이 아니라 살짝 숨어 있는 그죠. 이 밸류 체인 쪽을 공략하라. 그러면 나오는 게 에코프로 BM이나 아니면 LNF나 첨보나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미국 전기차 법안 통과 기대감이 있죠. 통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수출 보조되는 것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을 생각해라. 외국인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 내부의 정책 상황도 그렇고, 그렇다면 2차 전지, 자,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그런데 뭐 삼성 다 알려져 있고, SK 다 알려져 있고, 현대 다 알려져 있죠. 여기에 밸류 체인 쪽에 주목을 하라. 특히 이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이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비메모리 쪽인 시스템이나 팹리스 쪽에 밸류 체인 쪽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SK 같은 경우에는 포드와 합작을 해서 현재 공장을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이 러스트벨트 쪽을 조금 공략을 해서 그쪽에서 아마 표를 가지고 오려고. 맞아요. 거기가 왜냐하면 디트로이트, 미시간 맞아요. 그쪽에 다 그쪽에 몰려 있거든요. 네.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 이른바 경합주 러스트벨트. 이게 이제 우리가 녹이 선다 그래서 공장에 있었던 지역 러스트 녹이죠. 그 벨트를 집중 공략한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제 그 밑에 단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